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사지로 떠밀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반복하는 가운데 돌격 소총으로 무장하거나 소총용 배낭을 맨 일부 인원의 모습이 관저 안쪽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경호처 내부의 이탈과 반발이 이어진다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의도적으로 위력을 과시하려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검은 전술복을 착용하고 헬멧을 쓴 채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배낭을 맨 남성들이 4명씩 조를 이뤄 경내를 순찰합니다. 테러 등 유사시에 대비해 대통령 근접 경호를 맡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격 대응팀 CAT입니다. 배낭은 미국의 군 전술용품 업체의 소총 배낭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미국 5.11 택티컬사의 라이플 캐링 케이스로 보이고요. 여기에는 통상 M4 계열의 소총과 탄창 기타 액세서리들을 안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평소 공격 대응팀도 기관총과 여분의 탄약을 배낭에 보관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소집한 지난 10일 부과장단 회의에서 중화기로 무장하는 안을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 직후부터 무장한 공격 대응팀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전후 시점엔 관저 경내의 경호처 직원들은 무기가 안 보이는 평범한 옷차림이었는데 그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겁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전술복과 헬멧 등 복장을 착용하고 언론에 노출되게끔 관저 주변을 순찰해라.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실상 위력을 외부에 과시하려는 걸로 보이는데 경호처 관계자는 공격 대응팀 요원들은 경호 대상자가 있는 곳엔 늘 있었던 것일 뿐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이 안 되면 칼을 써서라도 경찰들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매뉴얼에 따른 직무 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라며 반박 입장을 내놨는데요. 결국 자신들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소식은 모두 가짜뉴스라는 식입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혐의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한 지난 10일 윤 대통령은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점심 식사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일과 12일에도 경호처 고위 간부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11일 점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다음 날인 12일 점심 자리에서는 더 구체적인 지시까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간부 6명과 점심을 먹으며 윤 대통령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방패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윤 의원 주장대로 점심 회동이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경호처는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라면서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모두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건영 의원은 저도 가짜뉴스였으면 좋겠다면서 무조건 우기기만 할 게 아니라 경호처 간부들과 식사 자리에서 무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질문에 답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저에 칩거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돌연 SNS를 통해 미국 LA 산불 피해를 우려하며 정부 지원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자, 이런 대통령을 앞장서 비호하고 있는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오늘 경호처 간부들에게 전달한 내용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막는 게 아니라
수색영장을 막는 거란 궤변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경찰의 진입 자체를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데요. 이런 김 차장에게 윤 대통령은 영장 집행 불법 방해는 물론 사실상 무기 사용까지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고병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차장이 오늘 아침 경호처 간부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하달했습니다. 김 차장은 먼저 경호처의 무기 사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경호 매뉴얼대로 해달라 말했다고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실제 지시는 달랐다고 해명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지시를 전달받은 현직 경호관은 MBC에 경호 매뉴얼대로 하라는 건 결국 대통령 자신을 어떻게든 막아달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기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말라는 지시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경호관들에게 나 때문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더 많은 직원들에게 밥을 대접하고 싶은데 제한돼서 미안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일선 경호관들의 동요를 막으면서 내부 단속에 나서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 차장은 경호처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그간 윤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과시해왔습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제가 본 윤석열 대통령님은 누구보다 솔직하시고 진솔되시고 진심이십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재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도 거듭 내려졌습니다. 김 차장은 특히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게 아니라 수색영장을 막는 거라며 수색영장 집행은 경호 책임자 허가가 필요한 만큼 절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구역에 대한 수색 거부를 이유로 윤 대통령의 위치 파악을 위한 경찰 진입 자체를 막겠다는 선언입니다. 재판부가 영장 발부 시부터 보안구역이라도 수색할 수 있다고 못 박았고 이의 신청도 기각된 데 이어 법원행정처도 재판부 판단이 주류 견해라고 재확인했는데도 사법부 판단을 모조리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김 차장은 경호관들에게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결연한 태도로 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자신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끝나면 스스로 수사받으러 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끝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피의자를 지키겠다는 자신만의 결사항전을 일반 경호관들에게 강요한 셈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앞서 보신 경호처 김성훈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세 곳의 저지선을 구축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불법적인 지시로 부하들의 인생까지 파괴하려는 김 차장은 우리가 장악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대통령을 지켜야 산다는 궤변을 지침이라며 내렸다고 합니다. 이어서 손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일 대통령 경호처는 정문부터 관저까지 세 차례 저지선을 구축해 인간벽을 세우고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았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최악의 경우 1, 2, 3 경호구역을 설정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하라고 경호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규칙대로 집행하는 거라며 우리가 장악하는 거라고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관저 안으로 들어오면 장악을 위한 안전조치, 즉 몸싸움도 피하지 말라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현직 경호관은 MBC에 차량과 철조망 울타리, 인력을 총동원해 다중으로 저지선을 만들라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김 차장은 또 동요하고 있는 경호관들을 겨냥해 정신무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공수처법과 경호법이 충돌하는 만큼 불법 영장 집행에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며 경호처는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경호처가 평소 훈련과 교육을 받는 게 이런 위기 상황을 위한 것이란 논리도 폈습니다. 김 차장은 마지막까지 결연한 태도로 대통령을 지키는 게 조직도 살고 나도 사는 법이라며 정신무장을 해서 똘똘 뭉쳐 끝까지 있으라는 지침도 내려보냈습니다. 다만 일선 경호관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세운 것이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들어오면 버스 뒤에만 서 있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무기 사용도 물리적 충돌도 없을 거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경호관들을 강경 대응 쪽으로 몰아세우며
한편으론 불법은 없을 거라고 달래기에 나선 건데 정작 무기 회수나 사용 금지 지침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경호처 내부에서 번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지휘부에 반발한 간부 한 명은 불법적인 지시를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30일씩 휴가를 내게 하겠다고 공개 발언한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그러자 지휘부는 충돌이 생기면 경호처 변호인단이 대응해 문제가 없을 거라 강조했다는데, 하지만 경호처 담당 부서조차 이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늦은 시각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빠져나오는 몇몇 경호관들이 보입니다. 대형 버스가 관저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장기화되면서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경호처 일부 직원들은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내는 방법으로 관저 경호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가를 통한 업무 거부를 놓고 경호처 지휘부 내 갈등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경호본부 소속 3부장은 지난 12일 김성훈 차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우리 직원들 전부 30일씩 휴가 내게 할 것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 차장은 곧장 3부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경호처는 다만 해당 부장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만나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더 나아가 내부회의에서 단순히 분위기를 흘린 게 아니라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이라며 맹비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신자 낙인 찍기로 추가 이탈 단속에 나선 겁니다. 김 차장은 또 업무 수행 도중 발생한 법적 문제를 경호처 변호인단이 대응할 것이라며 문제 없을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차 영장 집행 당시 적극적으로 가로막은 게 체증돼 경찰이 신원 확인을 요청한 26명에게는 상반된 지침이 전달됐습니다. 경호처 감사관실은 해당 직원들에게 당장 신원을 확인해주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심각해지면 개인이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한다고 전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경호관은 MBC 취재진에게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게 또 확인됐다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위해 휴가를 독려하는 부서장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